여러분, 태양광 펀드의 몰락이다. 그래서 수백억을 날릴 수도 있다. 이게 현실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미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지스 자산운용의 손자회사입니다. 100% 손자회사인 이 자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의 자회사를 손자회사라고 하죠. 이지스 리얼에셋 투자운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펀드가 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2개가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4개 다 전체 운용 자산은 1768억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개가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 2개의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2개의 규모가. 하나는 말입니다. 이지스 리얼에셋 솔라 전문이면 태양광 전문이라는 거죠. 태양광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투자 신탁 제2호 2020년 6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3호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설립됐어요. 이 펀드가 중소태양광 개발사인 레즐레라는 게 있습니다. 레즐레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 레즐레는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수 강소기업이라는 표창까지 받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레즐레에서 말입니다. 영월, 태백, 평창, 해남 이런 지역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태양광을 한전에 팔겠다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이 이지스 리얼에셋 펀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만 250억이고요. 2024년까지 총 60곳 1,002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계약금은 어느 정도 지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를 지불을 했다면 적게는 250억이니까 125억 했어요. 많게는 1,002억, 전체 규모가 1,002억 원이니까 500억까지 아마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 레즐레라는 회사가 갑자기 쉽게 말하면 사라지는 듯해요. 사라지는 듯. 태양광 발전소를 4곳에다가 적어도 60곳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영월, 태백, 평창, 해남 이런 지역 쪽에다가 60곳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 실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안 만든 거예요. 하나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사실 이 2개의 펀드가 투자한 돈은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 펀드가 이 이지스 리얼에셋 투자 운용만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2022년 4월에는요. 이 이지스가 투자한 레즐레는 이미 끝났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을 맞았어요. 공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전국에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레즐레 한 곳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태양광 발전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태양광 개발사 등에서 건설업체만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그러면 2,000개가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개발사가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78,000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해주는 업체도 2,000개나 되고 태양광 집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뒷마당에다 태양광 설치해 놓고 태양광 발전업 한다고 하시는 고향 친구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자가 있다는 그런 분들이 사업자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도 보면요. 자기 이 밭에다가 태양광 설치해 놓고 태양광 사업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받는 곳들이 널려 있거든요. 7만 8천 개고요. 그러면 개발하는 건설업체한테도 돈을 빌려줬을 거고 사업자한테도 돈을 빌려줬을 거고 이 건설업체하고 사업자하고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레즐레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인데 개발도 하고 사업도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7만 8천 개 사업자가 2021년만 하더라도 4,400메가와트의 어떤 신규 설비를 했습니다. 생산을 하면 4,400메가와트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업체가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2018년에는 2,367메가와트였는데 4,400이니까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펀드가 온전할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한전은 고사 직전입니다. 올해만 30조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자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자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앞으로 한전이 S&P라고 하나요? 전기 도매 물가 이거 지금 2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거요 많이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못 살 수도 있어요. 한전이 돈이 없는데 한전이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러면 당장 말입니다.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는 줄줄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줄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펀드도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두 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작은 구멍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사실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면서 펀드를 받은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은 이게 산이나 그다음에 이게 경사진 밭이나 이런 데는 안 해주거든요. 이게 장마철이 되면 싹 쓸어버리니까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니까 안 해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개발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투자를 받은 그런 태양광 개발사에서들은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력을 한국전력에 팔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도 되고요. 저는 이게 결국 굉장히 어려움으로 더 발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펀드는요 진짜 조심해서 투자해야 돼요. 만약에 나보러 펀드에 투자하러 간다. 저는 사모펀드에 투자 안 합니다. 사모펀드 투자 안 합니다. 사모펀드는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알 길도 없고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모펀드 투자의 전문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잃는 거 원치 않습니다. 펀드는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실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한 다음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 검증조차 하기 싫습니다. 안 할 거니까요.